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첫 번째 산화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입니다. 먼저 thermal oxidation, 열 산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furnace의 구조와 동작을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막 성장 모형의 원리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다음에 게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hermal oxidation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산화라 그러는 것은 열을 이용해서 실리콘과 어떤 가스를 반응시켜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예, 단결정이면 석영, 쿼츠, 그 다음에 이게 비정질이면 글라스,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산화막은 굉장히 좋은 절연체로 그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을 보시면 이 실리콘 웨이퍼에 굉장히 고온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던트라 그러는 가스를 주입해서 이 위에다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만듭니다. 이 하이 템퍼러처라 그러는 거는 대충 한 80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한 7, 800도 이상이면 고온 공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산화 공정은 대표적인 고온 공정 중의 하나입니다. 열 산화막의 용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열에 의한 산화막은 굉장히 그 막실이 좋습니다. 계면 특성도 좋고 그래서 게이트 옥사이드, 그 게이트 산화막에 사용되게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이온 임플란트 과정에서 그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 옥사이드라든가 아니면은 SOI 웨이퍼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는데 이 산화 공정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아주 비중이 높은 공정은 아니지만 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퍼니스, 이 산화를 하기 위한 장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니스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가마, 용광로 뭐 요런 게 번역이 될 수 있고 얘는 고온이 필요한 공정에서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뭐 산화, 뭐 LPCVD, 디퓨전 이렇게 다들 다 온도를 일정 이상 높여야 되는 그런 공정이죠. 이런 고온 공정들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퍼니스는 수평형 퍼니스, 수직형 퍼니스 이렇게 이 튜브의 그런 놓인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얘는 지금 수평형 퍼니스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수평형 퍼니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퍼니스의 이제 구성 요소는 튜브가 있고요. 이 튜브는 가스를 받아들여서 공정 그러니까 반응을 시키는 그런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튜브는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 웨이퍼가 지금 이 보트라는 거 위에 수직으로 놓여 있죠. 이 보트는 웨이퍼를 튜브에다가 넣기 위해서 약간 담는 그런 트레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보트를 웨이퍼를 태운 보트를 이 튜브까지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암 이렇게 예, 세 개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 보트, 암 모두 굉장히 높은 온도를 버텨야 됩니다. 800도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쿼츠나 아니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굉장히 뭐 1500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열에 강한 소재로 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퍼니스의 동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총 세 스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이 퍼니스에도 속의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이 있겠죠.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그럼 문이 열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지라 그래서 이제 어, 불순물을 막기 위해서 이 속에서 가스를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항상 이 퍼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속에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물이 뭐 어디 녹아가지고 장비를 오염시킨다든지 타서 뭐 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 가스를 속에서 써서 펄징을 해주고요. 왜 하필이면 질소냐 하면은 질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중결합을 하고 있죠. 질소가 이 삼중결합이 굉장히 고온을 버티는 그런 결합이죠. 거의 막 2000도 이렇게 돼야지 이 결합이 끊어지는데 질소는 일단 뭐 인체에 무해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속에 들어가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질소를 프로지온 가스로 써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트가 삽입됩니다. 이 두 번째 스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암이 매우 천천히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기 암이 이동하는 거리가 대충 한 2m에서 3m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넘어요. 왜냐하면은 자, 밖에는 상온이죠. 지금 팹 온도는 아마 25도보다 좀 낮을 거예요. 좀 선선한 온도. 이 안에는 900도, 아주 고온. 이거를 갑자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 갑자기 부으면 유리컵 어떻게 되죠? 유리컵 깨집니다. 이렇게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팽창하면서 이 웨이퍼가 휘거나 최악의 경우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 변화를 급격하게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집어넣었으면 문을 닫고 속에 가스를 흘려서 산화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뭐 짧으면 한 1분 정도 아니면 아주 오래 산화를 시키면 뭐 한두 시간 정도 산화를 보통 시킵니다. 제가 퍼니스의 실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우선 어, 오른쪽 그림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도 보면 자, 이게 지금 문이에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죠. 이 속에 퍼니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딱 봐도 얘는 지금 산화용 퍼니스고 얘보다 조금 온도가 낮은 한 온도가 한 700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시뻘겋지 않거든요. 얘는 지금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거예요. 막 90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가 지금 암이에요. 요게 이렇게 지금 요렇게 보이죠? 자, 암 보면 투명하죠? 그쵸? 쿼츠입니다. 그다음에 이 속에도 이 튜브인데 요게도 약간 그 안쪽에 보면 좀 번들번들 거려요. 얘도 쿼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트는 이 암을 통해서 속에다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트는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그럼 왼쪽을 보시면 지금 보트 위에 올라가 있는 웨이퍼 사진입니다. 보트 보이네요. 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보트의 일부분이고 이렇게 이 홈들의 웨이퍼를 이제 꽂게 돼 있는데 자, 웨이퍼의 그런 뭐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좀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 텐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죠. 웨이퍼가 굉장히 많이 꽂혀 있고 대충 여기 앞에 3개, 뒤에 3개 정도는 우리가 더미 웨이퍼라 그러는 녀석이에요. 실제 공정에 참여하지 않는 웨이퍼들이 이렇게 더미 웨이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더미 웨이퍼의 용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웨이퍼들이 있잖아요. 얘는 저도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다른 공정을 거쳤다가 온 걸 거예요. 다른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올라가 있는 방막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퍼니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화막 성장 모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막 성장은 크게 2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침투, 두 번째로는 반응입니다. 침투라 그러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좀 SiO2 방막을 성장을 시키다 보면 조금 이 산화를 시키다 보면 이미 만들어진 산화막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산화막이 좀 있는데 여기 산화막을 어떻게 돼요? 공기 속에 있는 아니면 가스 속에 있는 산소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침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자, 침투했으면 지금 어디 있어요? 얘는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에 계면에 있죠. 그러면 얘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쵸? 산소가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 계면에 들어오면 반응을 해서 SiO2를 만들어줘야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침투를 하고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화막 성장 모형, 이제 Deal Growth 모델이라고 하는 산화막 성장 모형은 저희가 이렇게 2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침투, 반응 이 순서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일어나는 순서는 지금 반응에 의한 그 산화막 모델이 더 먼저 나옵니다. 더 시간적으로 빠르게 나와요. 자, 왜냐하면 이걸 볼게요. 자, 여기 시간에 따라서 산화막의 두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가장 처음 상태에는 산화막의 두께가 0이죠. 그렇죠? 산화막의 두께가 0인 상태에서는 자, 1번 침투하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침투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산화막이 아주 얇을 때에는 1번에 대한 시간은 무시해도 돼요. 2번은 이렇게 반응하는 시간만 고려합니다. 다시 산화막이 아주 얇을 때는 침투 시간 고려 안 하고 반응 시간만 고려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응 속도는 이 SiO2에 이미 형성된 SiO2 두께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고 시간에 따르는 두께가 선형적이에요, 리니어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이 반응 속도보다는 이 침투, 그러니까 이 확산 속도에 의해서 반 그게 결정되게 돼요. 반응 속도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반응은 충분히 빠르게 반응은 일어나는데 이 두께가 지금 SiO2 두께가 두꺼워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일정 두께 이상일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이 실리콘 옥사이드 이미 형성된 산화막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화막은 더 형성돼요. 그쵸?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화막은 더 두꺼워지니까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럼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게 지금 어, 스텝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1번 스텝과 2번 스텝을 죄송합니다. 순서 그쵸. 침투와 반응이라는 두 스텝을 동시에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1번이 느릴 때는 여기가 이제 병목 현상이라 그러죠. 두 개를 이제 직렬적으로 두 개의 스텝을 통과해야 되니까 1번의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가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2번의 병목 현상이 먼저 일어났다가 그다음엔 1번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얼 그로프 모델은 이 병목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이 산화막의 성장 모델을 굉장히 간략화한 모델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대학원 수업에서 나오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교재나 인터넷 찾으셔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산화막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가지를 알아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옥시던트의 종류예요. 옥시던트라 그러는 건 한국말로 산화제라 그래요. 산화제라 그러고 제가 아까 산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 밑줄 친 왼쪽 반응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dry oxidation, 건식 산화라 그래요. 그러면 dry 하면 wet도 있냐? 예, wet도 있습니다. wet은 지금 가스를 뭘 쓰죠? 수증기를 씁니다. 다시 O2, 산소를 쓰는 게 dry oxidation이고 수증기를 쓰는 게 wet oxidation입니다. 이거 wet이라 그래서 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800도가 넘거든요. 여기선 다 수증기입니다. 물 없어요. 그래서 건식산화, 습식산화 이렇게 가스를 옥시던트를 뭘 쓰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이 wet oxidation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라고 써 있죠?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제가 대충 재보니까 한 6배 정도 빠릅니다. 이거는 뭐, 뭐 증명된 숫자, 이론적인 숫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정도 빠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리콘 옥사이드에 대한 용해도가 예, H2O가 O2보다 월등히 큽니다. 한 1000배 정도 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전 모델에서 자, 침투할 때 있잖아요. 침투. 여기서 보면 이 절대적인 침투량이 많아요. 지금 실리콘 옥사이드로. 그러니까 계면에 도달하는 산화제 양도 H2O가 O2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산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가지고 건식 산화는 대충 한 1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형성하는 데 쓰고 습식 산화는 대충 한 100나노미터 이상 되는 두께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웨이퍼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웨이퍼 방향마다 면밀도가 다른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110 방향이 가장 면밀도가 높고 100 방향이 가장 적은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밀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면밀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죠?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면밀도 높을수록 산화막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시간인데요. 이거 중요한 게 시간이 흐를수록 산화막이 더 두꺼워진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디어 그로프 모델을 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울기가 감소해요. 자, 다시 보면 왜 안 뜨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울기가 감소합니다. 왜냐고? 이 parabolic growth잖아요. 이 이차함수적으로 자라는 부분이니까 그 시간에 따른 기울기가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 속도가 감소하니까 시간 너무 길게 해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 자, 온도입니다. 고온일수록 산화막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반응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빠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트의 위치.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트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웨이퍼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뭐 설명했어요? 더미 웨이퍼라는 거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 더미 웨이퍼가 왜 있냐면은 자, 가스가 한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이 녀석 어떻게 돼요? 이 녀석 가스를 다 맞잖아요. 가스를 다 이렇게 맞잖아요, 얘가. 그럼 얘의 가스 유량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좀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장 속도를 굉장히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앞과 뒤에 몇 장씩 실제 웨이브 공정에는 사용되지 않는 계속 이렇게 가스 몸빵만 해주고 있는 방패 같은 녀석을 넣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더미 웨이프라 그러고 이 더미 웨이프는 산화 공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공정에 뭔가 균일성이 어긋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버릴 웨이퍼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균일성을 확보하는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화막을 만들었는데 이 산화막의 좀 특성을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이 산화막의 특성 중에서 절연성을 좀 더 좋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게터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산화막에 양이온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온은 클리닝 단계에서 당연히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이게 산화막에 남아있을 수가 있죠. 남아있으면 이 산화막은 아주 훌륭한 절연체여야 되는데 전압을 걸면 얘네들이 이동을 합니다. 얘들은 모바일 이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연막으로서의 특성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그렇다면 얘네를 가만히 있게 만들어야겠죠. 극성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게터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있으면 얘랑 결합할 음이온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온 결합을 통한 NaCl이 형성되어서 물론 이온이 아예 불순물이 없는 게 최고겠지만 차선책으로 이렇게 불순물을 모바일 이온들을 그 immobilization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터링이라는 공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l-는 뭐 HCl 같은 가스에서 우리가 뭐 산소 아니면 H2O랑 같이 넣어주게 되는데 이 HCl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에 들어가면 염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안전성 때문에 다른 가스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가스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게터링은 저도 이론만 알고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예, 뭐 실제로 쓰이긴 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산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뭐 퍼니스의 구조와 동작, 산화막 성장 모형, 산화막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터링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산화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공정 강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